좀 달러 패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꼭 국채가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네. 미국 국채. 그래서 오늘 소주제는 나라도 빚을 진다. 국채, 달러 패권을 떠받치는 힘. 이렇게 국제 편으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30대 중반의 입장으로서 채권이나 특히 뭐 국채, 채권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국채는 또 뭔가 국채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사실 체감도 안 되고 네. 되게 쉬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국채란 무엇인가요? 이거를 한자로 쓰면은 나라 국자의 채무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나라의 빚. 나라의 빚이다 이 말인 거죠. 나라 빚을 그러면 왜 나라가 빚을 지느냐? 네. 나라가 언제 빚을 졌을까요? 우리가 뭐 원시사회, 시족, 부족 사회, 부족 국가, 근대 국가, 현대 국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빚을 국가가 지게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봉건주의 시대에만 하더라도 왕이 전제군주였잖아요. 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영주한테 빚을 낼 필요도 없이 세금을 걷어들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봉건주의 체제가 붕괴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본가 계급들이 성장을 하면서 중농주의, 중상주의 형태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절대 권력상의 중요한 힘이었던 군대와 또 하나는 재무 권력,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둘 중에서 이제 자본가 계급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두 개의 권력 중에서 하나가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돈이 부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금을 걷어도 잘 안 거칠 수도 있고 전쟁을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려면 왕이 야 나중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빚 갚아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 쪼가리에다가 내가 돈 얼마를 홍길동으로부터 빌렸다. 그래서 이자는 얼마 쳐서 언제까지 갚기로 하겠다. 이 각서를 써줬거든요. 네. 그 각서가 이제 일종의 채권이 된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근대에서 말하는 채권이라고 하는 게 1693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나 유럽 국가들과 이제 프랑스다.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9년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프랑스에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때 세계 최초의 형태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요. 예,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영국에서 처음 발행을 했잖아요. 예,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렇죠. 그럼 국채는 뭘 담보해요? 국채라는 건 나라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빚은 꼭 갚는다라는 거를 이제 서약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사주는 사람이 누가 사주겠어요. 뭐 국민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신분제도가 명확했던 시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돈 있는 재벌들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재벌들은 그냥 조금 전에 제가 자본가 계급들이 힘이 세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돈 빌려주기가 뭐 한 거예요, 왕한테. 그러니까 왕한테 야 그럼 우리도 내놔.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영국 왕이 국채를 당신들이 사주면 중앙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소.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민간은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요즘 말하면 JP 모건 스탠리 이런 은행들이 결성이 되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되는 형태가 되는 권리를 받아요. 그럼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민간은행들이 결성을 해서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는 말은 저거가 원하면 돈을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화폐 발행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권한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무려 한 300년 정도 가져가네요. 그죠? 250, 300년 정도. 뒤에 이제 영국이 법안을 통과하면서 나라가 빚을 질 때는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몇 년짜리를 발행하고 이제 이런 규칙과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현대적 국채 발행은 1946년 이후에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국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민간은행을 설립하게 했으니까 그 당시에 유럽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쟁쟁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자본가 계급들이 야 영국 중앙은행의 멤버가 된다고? 그럼 나도 끼어 들어가야지. 국채를 사고 했겠죠. 그래서
영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던 하나의 또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조금 전에 기축통화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영국 파운드화가 영국이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동인도 회사까지 점령을 하고 네. 결국은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유니온 잭이 탄생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해가 이제 쏙쏙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넘어가서 파운드가 전 세계에서 기주통화 역할을 하다가 네. 이제 달러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넘어가죠. 지금 그게 달러가 패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란 나라 특수 때문에 미국 국채가 특별한 건가요? 그렇죠.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 1913년도에 생겼어요. 그 당시에 공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1907년 이후에 공황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생겼고 영국이 중앙은행 만든 것과는 약간 시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국채를 발행을 했지 않느냐. 당연히 발행을 하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치렀잖아요. 네. 그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전쟁 때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까 일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몰수법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금 다 내놔. 뭐 1온수당 25달러. 안 거치니까 1온수당 35달러. 그래서 금도 끌고 모으고 또 정부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을 거예요. 전쟁 채권 비슷하게. 얼마까지 돈을 우리 채권을 사주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쟁해서 승리한다 하면은 얼마를 이자 쳐서 갚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의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을 빌리는 방법이거든요. 다행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채권을 발행한 그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뭐 3%였다 그러면 미국도 남는 장사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연합군의 최마청이 되니까 패전 국가들 이탈리아, 독일, 일본으로부터 금을 가져오든지 뭘 빼들어 와야 돼.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국, 프랑스 이런 연합군이 전쟁을 할 때 실탄이나 총알, 대포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대신해서 팔아주고 리스해주고 그 채권을 받아가지고 다 정리했을 거거든요. 네.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떻게 갚겠다. 그래서 그 받은 돈은 그때는 가치가 없으니까 미국이 금으로 받았고 그 금이 8,700돈 정도 된다. 그게 포트녹스에 보관돼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죠. 국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몇 년 뒤에 이자와 함께 빌린 돈에 대한 반환을 정상적으로 하겠다. 우리 국가를 믿어다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곽수종이라는 사람이 신용도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개인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임혜성 대표가 저한테 돈을 빌려주실 때 아유, 박 박사님 저희들하고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인정사정상 돈 이자는 많이 못 받겠고 뭐 1%만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엄격히 따지면은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은 저한테 빌려줄 때 이자를 많이 받지 않겠어요. 10%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자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개인,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겨지는 하나의 값이다. 이렇게 돈값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 값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다. 네. 일부에서는 피치라든지 S&P라든지 그다음에 무디스 같은 곳에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트리플 A 기업이다. 뭐 스페이스 X 채권 이번에 발행했는데 트리플 B를 갖다가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겨서 신용 등급을 매겨서 과거에는 그런 신용 등급도 없었겠죠. 평가하는 것도 그죠. 근데 대충 눈대중 해가 아마 때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에 발행했던 채권을 부담하게 되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미국은 약속했던 것을 분명히 지킬 수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신용도는 세계 최고의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해서 미국 자본시장이 미국 채권시장이 미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